네, 전해드린 대로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과 관련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튜브 매체 측 대표 이 정모 씨를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영애 씨와 이 해당 유튜브 매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아마 좀 잊고 계신 분들 네. 많으실 텐데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영애 씨가 이승만 그 기념재단 만드는 데에 5천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열린 공감 TV라는 데서 이게 2012년에 그 이영애 씨의 네네네. 남편과의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예. 그 돌잔치에 일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대를 했었는데 네. 그때의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를 대동하고 와서 예. 그 자리에서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쌓았고 네. 이후에 이제 이영애 여사가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에 네. 초대했고 예.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소셜 미디어에 올림으로써 네네. 어떤 두 사람 사이가 돈독하다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달라 동영상을 나오고 계속 내용 증명을 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와 같은 것을 내보내다 보니까 부득이 민사적으로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적으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대신에 지금이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동영상을 내리면은 선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대리인으로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영애 씨 관련 보도, 유튜브 매체가 내놓은 관련 보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영애 씨 입장에서는 좀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소환이 됐느냐, 이영애라는 배우가. 본인이 이승만 기념관에 이 거액을 쾌척한 예. 이후에 뭔가 그 부분이 이제 특정 진영에서 비판을 받기 시작했고 그 맥락에서 뭔가 김건희 여사의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인데요. 네. 보통 이게 언론 규제 관련법에 이 유튜브가 규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통상의 언론이라면 당연하지만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꼼꼼히 크로스로 체크를 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정말 있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이영애 씨가 워낙에 탑스타다 보니까 예. 그렇죠. 이 쌍둥이 자녀를 출산하고 돌잔치도 그 과거에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네. 소규모로 했다고 그 당시에 기사가 나왔었고 뭐 이제 전지현 씨 등 아주 친밀한 예. 몇몇 연예인들만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뜬금없이 한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영애 씨 측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수사기관에서 유튜브 매체 보도가 가짜 뉴스라는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고소하는 대리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그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에 네. 2012년에 있었던 그 쌍둥이 돌잔치 동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누구가 왔고 대신에 아무리 동영상을 봐도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온 사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후에 그때 만난 친분으로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화 네. 어떤 행사에 본인이 가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해줬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의 소셜 미디어와 관련되는 것도 이제 증거로 제출할 것 같은데요. 예. 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없다는 사실이 지금 입증이 됐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이 어떤 취재를 거쳐서 네.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쌍둥이 어떤 그 돌잔치에 참석했다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예. 정말 치열한 기자 정신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이 부분을 거꾸로 밝혀야 네.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비난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는 예. 취지로 네. 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될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높게 높다. 예측된 것 같습니다. 네,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고소당한 이제 유튜브 매체 대표 정 씨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네. 예. 거기는 이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네. 이게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터넷 플랫폼상 그리고 SNS 예. 상의 허위 사실 내지 사실 관계가 맞더라도 사회적
비판을 저해시킬 수 있는 사실관계가 유포되면 예. 그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냥 막 언사로 하는 것보다 인터넷상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영애 씨에 대한 어떤 취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도를 예.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받지만 이 보도가 과연 이 어떤 공익성을 담보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도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듯이 이영애 씨가 내용 증명도 보냈고 또 방송 중지 요청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 매체 측은 같은 취재 방송을 더 했어요. 물론 본인들은 뭐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수위는 더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장미도사님이 이게 사이버맹의 선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2천만 원 이하의 예. 징역이라고 했지만 네. 그건 사실 적시고 허위 사실 적시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그런데 이 그 사이버맹에서는 반의사 불벌죄 한마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네. 합의가 되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합의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발뺌하고 할 네.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네. 높아서 실질적으로 그 실무상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계속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 봐야 되고 나아가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이 그 인터넷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김건희 여사의 그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사생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으로 해서 이미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에 있어서 허위 사실 적시가 계속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가중 처벌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유무죄 그리고 처벌 수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이영애 씨는 이제 지금이라도 가짜 뉴스라는 걸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입니다. 유튜브 매체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좀 해야 할까요? 이 유튜브 매체 측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 당연하지만 이 합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반의사 불벌죄라는 건 피해자가 원하면 수사를 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네.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개인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법 규정을 만든 것이라서 네. 이 부분은 언론중재위를 가든 아니면 이 단계에서든 미리 좀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